청와대를 삼켜버린 고래고기. 청와대 경고에 검찰 압수수색으로 허답.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벌어진 감찰 무마, 하명 수사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청와대 감찰 무마, 하명 수사 관련 논란이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을 맞아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정권의 심장부를 본격적으로 겨눈 것입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며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미 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문재인이 검찰총장 임명한 거 이거 하나 잘했네. 크크크.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밝혀주세요. 검찰 화이팅이라며 응원하는 댓글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2일, 3일에 이어 4일 청와대가 또다시 김기현 전 시장 첩보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반박하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관련 자체 조사 결과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자체적으로 조사했단다. 크크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너희가 조사해서 발표하면 국민들은 아, 그렇구나 믿으라는 얘기냐라며 청와대 자체 조사를 조소하고 조롱했습니다.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촉발한 최초 첩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다른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아 그 문건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정관은 외부 메일망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청와대가 말이 많다 보니 대형 사고도 칩니다. SNS 메시지를 복사해서 외부 메일로 보낸 후 편집해서 출력했다고요? 그걸 문건 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민정 씨. 내가 하면 착한 편집이고 착한 문건 작성이다 이건가요? 이 발언은 곧 직권 남용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는데 왜 청와대에서 계속 해명을 하는지 그저희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법조계도 청와대의 발표가 오히려 혹대려다가 혹붙인 꼴이라는 반응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촉발한 최초 첩보는 한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아 그 문건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힌 배경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첩보의 출처를 선제적으로 공개해 사태 확산을 막겠다는 의도일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청와대가 취급해서는 안 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정보 수집, 작성, 이첩 등 위법 행위를 자백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권남용이 오히려 명확해졌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대통령령상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무원이 청와대의 비위 감찰 대상이 아닌 데다 첩보를 원본 그대로 이첩하지 않고 요약 정리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형사법학회 관계자는 도지사 시장 군수 등 선출직 공무원 및 그 비서실장 혹은 민간인에 대한 비위 의혹은 청와대 어느 부서도 취급할 수 없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대통령령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의 친족과 측근,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해서만 청와대가 정보를 취급하고 감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청와대 해명대로 행정관이 SNS로 수집한 제보를 바탕으로 문서를 만든 행위도 불법이라는 것이 법조계 시각입니다. 청와대가 다루지 말아야 할 정보가 제보됐다면 원본 그대로 관계기관에 보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단순히 자료를 요약 및 편집만 해도 문서 작성자로 취급받습니다. 한 변호사는 아무리 제보받은 SNS가 난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청와대가 법적으로 취급하지 못할 지자체 공무원 관련 자료라며 이 자료에 대해 청와대의 어떤 판단이 개입돼 요약 정리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서 작성 행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정비서관실에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했었다며 이 보고서를 기자들 앞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공개한 이 보고서에는 검경간 고래고기 환부 갈등이라는 소제목으로 사건 경위에 대해 세 줄로만 요약 기술돼 있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이 보고에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조사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만으로는 숨진 A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간 이유가 고래고기 사건 조사 때문만이라고 증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이 정도 내용은 굳이 울산에 내려가지 않고서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공개한 고래고기 보고서는 오히려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급조한 것처럼 양식을 채우지 않은 어설픈 자료를 내보인 고민정 대변인을 향해 한 네티즌은 고민정이도 참 고민이 많겠다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정말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면 왜 죽습니까? 이른바 백원의 별동대로 활동했던 A 수사관의 죽음을 검찰 탓으로 돌리는 청와대와 여당 모습에 검찰 내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A 수사관이 단지 고래고기 사건을 물어보려 울산에 갔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의 별건 수사, 강압 수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여권의 공세에도 검찰은 터무니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인 A 수사관은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A 수사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 가족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은 별건 수사 등 검찰의 과도한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A 수사관이 검찰에 압력을 받고 있었다는 취지로 입장을 냈습니다. 이례적으로 고인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A 수사관이 울산지검 조사 후 민정비서관실 소속 비행정관에게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A 수사관의 발인식이 열린 4일에도 고인의 죽음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검찰 내에선 이러한 청와대의 발표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고래고기 사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검찰이 그 사건으로 압박할 이유도 없다며 그런데 사람이 왜 죽느냐.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여권이 주장하는 별건 수사라는 건 곧 A 수사관에게 다른 범죄 혐의가 있었다는 말이라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인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A 수사관이 별건 수사로 괴로워했다면 가족이 모를 리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초동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실제라면 윤 총장이 조문했을 때 유족들이 돌을 던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법조계는 A 수사관이 진실을 말할 수도 거짓을 말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A 수사관은 지난 2월까지 2년간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서울동부지검으로 복귀했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6급 수사관에게 검찰이 책임지라고 해서 얻는 게 무엇이 있느냐며 몸담았던 청와대가 퇴로를 막으면서 갈 곳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 수사관의 사망 경위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해결할 열쇠는 대검찰청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전화에 담겨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 개입 의혹은 국민 주권을 건드린 사건이라며 검찰은 수사 결과라는 한 가지 카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르면 5일 청와대 관계자 등 여권 인사 20명가량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고발 대상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들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고발 대상에 대거 포함될 전망입니다.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 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위원장은 4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 감찰 무마와 김기현 하명 수사 각각에 대해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법률자문위에서 변호사들이 고발장 초안을 작성 중이며 5일에서 6일 검찰청에 낼 계획입니다. 특히 캠핑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공직자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의 제보를 받았다는 청와대의 황당한 해명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친한 사이도 아니고
캠핑장에서 만나 알게 된 제보자의 SNS 글이 막힘없이 민정 라인을 통과해 경찰 수사까지 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제보자 신원 및 의도, 제보 목적 등은 물론 제보 내용의 신뢰도를 엄밀히 파악해야지 이렇게 캠핑장 친구의 SNS 투서가 청와대를 통해 수사로 직결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곽상도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부실하게 검증한 이 제보 내용 등을 가지고 수사한 경찰의 김기현 사건은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사실상 엉터리 제보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던 4일,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A 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청와대 경찰 아주 이성을 상실했네. 수사권 독립되면 좌빨들 홍위병이 수사권을 휘두르면서 독재 짓거리를 하겠네. 국민의 경찰이 아니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는 경찰을 개혁합시다라며 분노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최초 제보한 인물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김기현 전 시장 경쟁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현 울산시장 측근입니다. 여당 후보 측근이 제보한 첩보가 청와대를 거쳐 지방선거 전 경찰 수사로 이어진 것이어서 선거 개입, 정부 수사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동향을 수집하는 분이 3년 전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연관된 건설업자 김모 씨 관련 고소고발 내용을 묻게 아는 내용을 대답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청와대에 자료를 전달한 건 아니고 캠핑장에서 만난 청와대 행정관이 현재 돌아가는 동향을 물어보면 여론 전달 형태로 알려주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현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